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 세 번째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명령 신청하는 과정, 방법, 그리고 필요 서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 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낙찰자가 경락 대금을 내고 난 뒤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면 바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받아주기는 합니다만 인도 명령 결정이 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잔금 납부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이제 배당, 임차인이든 채권자든 이해관계인이 배당을 받아가는 날짜가 지정이 됩니다. 잔금 내고 난 뒤에 약 한 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배당기일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경매정보지, 사설 경매정보지에도 이제 배당기일이 고지가 되긴 하는데요. 그 날짜 이후로 인도명령 결정을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됩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어찌됐건 채무자나 소유자는 잔금 납부 바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 결정이 떨어져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강제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모르는 제3의 점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점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해제해 주세요. 집 같은 경우는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바로 비켜주질 않죠. 자, 이런 경우 인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하는 거고요. 또 인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도 명령 결정 정본 집행 권한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인도 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도 명령을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뢰자분께 의뢰를 받아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낙찰되고 2주간의 매각 허가 결정 그리고 확정이 지나고 나면 대금 납부 통지서가 이제 낙찰자에게 가게 됩니다. 2주 뒤에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낙찰자는 잔금을 내겠죠. 대금 납부 통지서에 이제 대략 한 달 뒤에 이날까지 납부를 하세요라는 그 날짜가 기입되어 있는데 그 날짜 이내에 이제 납부를 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정본하고 납부 영수증을 받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을 가지고 이제 원본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매각 허가 결정 정본입니다. 이게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인데요. 자, 낙찰자가 이제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런 서류를 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매각 허가 결정 정본하고 여기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그 아래나 뒷페이지에 납부 통지서, 영수 통지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줍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 서류, 이 원본 서류를 가지고 낙찰자는 법무사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낙찰자분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하고 주민등록 초본 내지는 등본 한 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낙찰자분이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금융권에 연결된 법무사를 통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또 반대로 대출을 안 받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매수 신청 대리 낙찰을 받아준 여러분들에게 법무사를 소개해 달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매각 허가 결정 정본 원본하고 잔금 납부 영수 통지서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원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거래하는 해당 법무사를 불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를 할 때 그 소유권 이전 서류로 쓰게 됩니다. 요거하고 주민등록 등본 내지는 초본 한 통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자, 이 매각 허가 결정 정본하고 영수필 통지서 요 두 장이 있거든요. 부동산의 표시 요거하고 요 두 장은 따로 복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원본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쓰고 이 복사한 사본은 여러분들이 인도 명령 신청을 할 때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드리면 실제 인도 명령 신청 같은 경우는 낙찰자분이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법무사에게 이 이전 등기할 때 법원에 가니까 그때 인도 명령 좀 신청해 주세요 라고 이 낙찰 대신 이 의뢰자분이 법무사에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3, 4만 원이면 되니까 법무사에서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에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는 의뢰자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언을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해당 금융권에 연결된 법무사가 있을 건데 거기 연락하셔가지고
나 잔금 내고 나면 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법원에 갈 때 인도 명령 신청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법무사 측에서 한 3, 4만 원 정도 감수하고 어차피 법원에 가는 거 잔금 납부한과 동시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금융권과 연결된 법무사를 수소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뢰인분에게 해당 법무사에게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당 금융권에 대출하는 금융권에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출이 없이 잔금을 치르겠다 해서 우리 쪽에 법무사한테 좀 연결해달라면 우리 쪽 법무사에게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그죠? 3, 4만 원이면 되니까 그렇게 인도 명령 신청을 대신 해주시라 말씀드리면 되고, 자, 임차인 같은 경우도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 명령 결정이 떨어지긴 하지만 인도 명령 신청은 그 전에 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세대가 임차인이 있다면 뭐 다가구처럼 여러 세대 있으면 또 여러 개 다 해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한 세대 또는 이제 채무자 한 세대가 소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법무사에게 이제 요청을 하시면 된다. 물론 안 해주는 곳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 해주면 낙찰자분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의로 그냥 해주셔도 돼요. 3, 4만 원이면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아주고 매각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받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선의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법적으로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도움을 드리면 해당 의뢰인분은 좋아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인도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요걸 가지고 용역비를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각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에 이제 인도 명령은 충분히 좋은 마음으로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어찌됐건 잔금을 내고 나면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 정보라고 부동산의 표시 2페이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 결정 정보에 여기에다가 앞면 또는 뒷면에 영수필 통지서까지 붙여가지고 오는데 요거를 다 복사를 해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할 때 쓰시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법무사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써버렸어요. 사본을 남겨두지 않고. 이런 경우는 부득이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나서 등기부등본 건물분을 떼가지고 제출용으로 떼가지고 그거를 이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을 대체해서 서류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잔금 내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이 서류를 사본을 복사해 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인도 명령 신청서 제출하실 때 사용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습관처럼 잔금 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서류를 팩스로 받아 두십시오. 법무사에 받든지 아니면 직접 잔금을 내면 의뢰인분이 요걸 받거든요. 잔금 내고 나서 요거를 직접 받든지 팩스로 보내달라 하든지 이렇게 사본을 확보를 해 두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서류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이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매각 허가 결정 정보 사본, 영수필 통지서 요 사본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난 뒤에 건물분에 대한 등기부등본 제출용, 발급용, 그게 이제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명령 신청서, 그 다음에 필요하겠죠. 제가 인도 명령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인도 명령 신청서는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나올 수가 있고요. 법원에 이제 서식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대법원 경매에 해당 사이트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매수 신청 대리 협업 사이트에는 요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요거 뽑아가지고 신청인 비신청인 주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잔금을 냈다 대금 납부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신청인이 채무자인지 소유자인지 부동산 점유자인지 세 개 다 충족을 한다면 세 개 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 매수인은 여러분들 의뢰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의뢰하신 분, 그러니까 낙찰 받으신 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낙찰이 되고 나서 사무실 오셔가지고 위임장 받으실 때 이런 것들을 미리 해두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이제 기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페이지는 이렇게 하고 2페이지는 이제 별지라고 해서 별지라고 상단에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거는 건물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도 대상물에 대한 주소하고 해당 면적, 건물분에 대한 정보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토지 건물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토지의 정보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지 뭐 몇 평 요거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주소에 대한 상세 정보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이 주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앞서 보셨던 매각 허가 결정 정본에도 이렇게 대지하고 땅하고 건물분하고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해당 인도 대상물은 1, 2, 3층 전부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를 써야 되고, 만약에 특정한 호실만 할 때는 전체 면적이 얼마고 또 해당 층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층 중에서 뭐 301호,
여기 특정해 가지고 대략적인 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인도하고자 하는 건물의 호시라고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동산의 표시는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범위와 주소, 건물의 전체 면적 대비 어느 정도 면적을 가져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인도 명령 신청할 때 별지의 부동산의 표시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 매각 물건 명세서 또는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부동산의 표시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가구 같은 경우 10개 호실 중에 특정 1개 호실을 할 때는 주소를 다 쓰시고 그 다음에 몇 층이고 몇 층이 면적이 몇 평인데 해당 호실이 몇 평인지 몇 평방미터인지 요거까지 대략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아래쪽에 대략적인 개요, 평면도처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하는 법원들도 있습니다. 해당 법원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법원 경매기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해당 호실, 특정 호실만 인도할 때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해당 면적분만 이렇게 표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그려달라 하는 해당 법원도 있고 법원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원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 없어도 해당 특정 호실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인도 명령 결정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지원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 다가구 같은 경우, 특정 호실 같은 경우,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 요거 정확하게 기재하고 특정 호실을 표기를 해달라. 심지어 기역, 니은, 띠글, 리을, 모서리 해가지고 해당 4개 꼭지점 기준을 해서 이 면적을 인도한다. 요렇게 해서 특정해서 인도 명령 결정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부동산의 표시, 다가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요 그림 없이 보내보고 그러면 보정해라 혹은 수정을 해라 어떤 이런 게 경매에서 전화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추가로 요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법원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위임장이죠. 위임장. 법무사 같은 경우는 위임장이 따로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신해서 인도 명령 신청서를 이제 제출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리인에는 여러분들의 정보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창원지방법원 어떤 지원, 그리고 해당 경매 사건하고 인도 명령 신청서 작성 제출 대리 업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위임인은 여러분들한테 의뢰인 주신 분, 의뢰 주신 분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인감 날인을 하셔야 되고 해당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 한 부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떼오라 하시면 되겠죠. 인감도장하고 가지고 오시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위임장 준비해 두시고 인감도장 가져오시면 여기 찍으시고 인감증명서 하나 받아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매각 허가 결정 정본하고 납부 영수증에 대한 잔금 납부 영수증에 대한 사본하고요. 자, 요게 그거죠. 그리고 인도 명령 신청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의뢰인분의 낙찰자분의 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 법원에 가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잔금 내고 나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빌라인데 거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도 명령 신청을 미리 하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 명령 결정이 나서 신청인, 그러니까 낙찰자고 피신청인, 임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한테 등기로 가게 됩니다. 인도 명령 결정 정본이. 그렇게 이제 송달을 받게 되면 비로소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임차인은 한 달 정도 더 걸린다. 바로 인도 명령 넣어봐야 인도 명령 결정이 바로 안 난다.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요, 이제 해당 법원에 민원실로 가면 되는데, 민원실에 가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당 제출하는 곳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거기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출하면 송달료하고 정부 수입 인지를 떼오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 금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송달료가 얼마인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해당 금액만큼 법원에 있는 이제 은행에 송달료를 끊으시면 됩니다. 자, 송달료 같은 경우는 인도 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해당 담당 공무원분이 금액을 말씀해 주실 건데, 해당 금액으로 송달료 납부서를 은행에 이제 비치된 송달료 납부서를 이렇게 기재하시고요. 금액하고 이제 위에는 이제 어디 법원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의뢰인분, 낙찰자분 성명, 그리고 낙찰자분의 주소 적으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여러분들 이제 환급 계좌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돈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치면 여러분들 계좌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의뢰인분의 비용으로 인도 명령 신청을 한다면 의뢰인분의 이제 계좌하고 연락처하고
의뢰인분의 예금주를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송달 납부서를 작성해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수증 끊어주거든요. 네, 그거 하고 그 영수증하고 또 수입인지 1,000원짜리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명령은 1,000원이거든요. 인도 명령 신청서는 이렇게 수입인지 1,000원하고 아까 송달료 납부 영수증하고 가지고 다시 해당 인도 명령 신청 접수계로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증 가져가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죠? 이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보여드렸던 요 샘플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이는 부동산 경매 협업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자료들 다 올려두고 있으니까 협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협업 진행이 안 되신 분들도 인도 명령 신청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인터넷을 보고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 명령 신청하는 과정, 필요 서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신청 대리 의뢰를 받고 낙찰을 받고 나면 매각 수수료를 받게 될 건데요. 거기에는 인도 협상을 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서 점유자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가 바로 인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 서류나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법무사가 있다면 거기에 좀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모양은 좋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도 협상을 한다지만 이런 서류도 대신해서 내주면 의뢰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의해서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3, 4만 원 들어요. 전체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